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배우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자 롤오버를 한다고 했을 때, 자 강사분들은 롤오버를 하면 굉장히 익숙하게 잘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롤오버를 뭐 별 생각 없이 뭐 합니다. 호흡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그런 동작을 했던 의식적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유사한 동작을 어릴 때 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평생을 그런 동작을 해본 적 없이 살았고 오랫동안 익숙한 동작만 하다 보니까 이런 낯선 새로운 동작들을 했을 때 반감이 들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라는 어떤 의식적 어떤 저항부터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뇌내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그 반응을 하게 되죠. 뇌내에서 이걸 집중하게 합니다. 이걸 좀 잘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이 뇌내 영역에서 이걸 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낯선 동작들을 처음에 뇌내에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몸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이걸 계속해서 하니까 저장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은 집중,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작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자동화 시키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것, 또 다른 집중해야 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뇌내에서 손해로 반복된 동작들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손해에서는 반복 작업이 일어나고 자동화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막 휴대폰도 봤다가 뭐 바깥 풍경도 봤다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반복된 어떤 패턴의 동작들이 이미 손에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비즈니스를 볼 때도 어떻게 되죠? 이 비즈니스 또한 처음에는 모든 어떤 일들이 뇌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낯선 움직임들일 수 있어요. 낯선 어떤 일들일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이걸 결국에 손해로 저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자동화 시켜내는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을 5명을 뽑았습니다. 300만 원씩 5명을 뽑았어요. 그럼 1,5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원과 일을 하다 보니까 A와 B, 이 직원이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예로 예전에 리셉션 근무를 하던 분들을 우리가 대량으로 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왜 해고를 했느냐, 이 리셉션이 하는 업무를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들어왔을 때 인사하고 키 나눠주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무선 기계나 무선 체크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리셉션이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이 두 직원들이. 대신에 어떤 기술이 나온 거죠. 기술. 이 안에는 어떤 AI나 뭐 사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인건비가 1,500에서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속성이 생길 수 있고 재생산을 해서 뭐 품질 관리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재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제품 관리할 시간이 있나요? 제품에 재투자할 여력이 있을까요? 못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가능할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줄여 나가는 거는 결국에 이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내와 소내가 움직임을 학습하는 그 패턴과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를 대체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원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의 입장, 그리고 강사의 입장에서 제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강사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옹호하면서 대표들 같이 욕하고 이런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생님을 해고할 수 있죠? 그 대표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를 했다라는 소리는, 그분이 어떤 것에 대체를 당했다라는 소리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AI와 기술에 전부 다 대체 가능할 정도의 실력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그 AI의 대체가 되지 않을 인재인가, 이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대표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대체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욕하고, 이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은 누구나 우리가 택시를 타고 있죠. 맞죠? 근데 택시를 타기 이전에 뭐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마차를 타던 어떤 수많은 인력거들이 그 막 끌고 막 이랬잖아요. 인력거도 있고 막 마차도 끌고 이런 시절에 갑자기 택시가 나오면 반항을 하겠죠, 사람들이. 저항을 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 택시를 만든 순간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긴다.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죠? 해고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시간에 그냥 자동차를 쓰면 훨씬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인력거보다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마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말도 잘 들어요. 뭐 그냥 밟으면 가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르고 달래야 되죠. 말도 어르고 달래야 돼요. 동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계는 어르고 달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밟으면 가고, 멈추면 정지하고, 그냥 기름 넣어야 될 때면 기름 넣고, 이게 사실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씁니까? 고객들이 쓰는 거예요. 고객들이 마차도 무섭고 인력거도 느리고 이러니까 그냥 나 차 타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차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대중교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택시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또 나올 겁니다. 그 예가 우버 택시죠. 우버 택시는 지금은 지방에도 너무 많은데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우버 택시가 어느 순간 일반 개인 택시를 하는 분들이 정말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굶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거기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은 우버 택시 하니까 콜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우버 택시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명씩 우버 택시가 되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우버 택시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자동화시키고 누군가를 해고하고, 이게 그냥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휴먼 시스템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에서 왔는 게 휴먼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휴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고, 휴먼 시스템을 이해해야지만 운동 전문가들은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라는 거는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의 어떤 저항감 때문에 하기 싫어, 난 저렇게 못해, 저건 너무 나쁜 짓이야,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게 나의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나의 에고, 나의 합리화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빠르게 변화하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죄송하지만 더 이상 생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냐? 자연이 우리에게 해준 말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변하게 된다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결국에 이런 비즈니스 형태도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어떤 그 이치를 이어받은 휴먼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이걸 비즈니스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틀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